실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건 그물 작업실의 키트입니다. 이프라는 낙양모사의 실을 사용하고요. 면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질감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프로젝트 바구니에 더스트백에 담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뜰 키트는 그물 작업실의 페탈 베스트입니다. 검정색으로 선택했어요. 이 키트는 3mm 코바늘, 그러니까 5호 바늘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집에 5호 바늘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진 게 4mm, 3.5mm, 2.3mm, 2.5mm입니다. 딱 5호만 없어요. 이날 친구를 만나서 캐스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할 시간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코바늘도 파시나요? 득템했습니다. 졸지에 엄청 좋은 코바늘을 가지게 됐네요. 길바닥에서 뜨개를 하는 게 저는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옷차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뜨개를 추울 때 시작을 했고 심지어 탄핵 시위를 할 때였습니다. 새삼 제가 얼마나 이 영상을 묵혀뒀는지가 실감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사슬뜨기로 캐스톤을 하고요. 꼼꼼하게 코수를 세봅니다. 저는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일단 떠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수가 생각보단 많습니다. 이렇게 사슬을 뜨고요. 옆에 친구가 뜨개 초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뜨개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여기서 2단 정도를 떴습니다. 코바늘이고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되게 금방 떠졌어요. 먼 길 이동할 때는 역시 뜨개가 짱입니다. 코바늘 옷을 거의 처음 떠보는 것 같은데 이때 또 코바늘 뜨기의 장점을 알았네요. 되게 이동하면서 뜨기가 좋아요. 조각조각 나 있기도 하고 코가 풀릴 염려가 거의 없고 대바늘보다 뜨개 할 때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동할 때 뜨기 좋습니다. 또 편물이 금방 자랐죠? 규칙이 쉬워가지고 그리고 11코 정도의 무늬가 반복되는 거여서 단수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패턴을 빨리 외우게 되고 또 앞서 말했다시피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여름뜨개다 보니까 되게 금방금방 자라요. 심지어 한길 긴뜨기를 계속 쓰기도 하고요. 저는 한길 긴뜨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격이 사실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뜨기를 많이 사용하는 도안을 뜨면 좀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코바늘이 그러면 좀 단단한 편물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한길 긴뜨기를 많이 쓰니까 진도가 쭉쭉 나가서 좋았어요. 근데 뜨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예상보다 더 크게 떠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코바늘 옷을 거의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제 코바늘 손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통을 뜨면서 불안한 마음에 원래 입던 옷에 이 편물을 대보기로 합니다. 몸에 좀 넉넉하게 맞는 베스트에 대봤는데 좀 약간 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불안합니다. 티셔츠에도 대봤는데 확실히 커요. 저 꽃 하나가 줄어야지 제 몸에 딱 맞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푸르시오는 빨리 결단을 할수록 좋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뜬 몸통 뒷판을 풀기로 결정을 합니다. 뜨는 데는 며칠이 걸리는데 푸는 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도 한참 풀어야 되긴 하더라고요. 다시 코를 잡고 싶진 않기 때문에 마지막 풀기는 좀 신중하게 합니다. 맨 첫 단을 좀 남겨두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풀고 또 풀고 마지막 단을 남깁니다. 무슨 만화 뼈다귀 같은 모양의 타래가 됐죠? 그래도 금방 다시 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되게 멀리 이동하는 때였는데요. 저는 키트를 하나 사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격은 급한데 제가 틈틈이 하는 취미생활의 텀은 좀 길었으면 하는 느낌? 그래도 마음이 급하긴 했나 봅니다.
이때는 친구랑 달리기를 하려고 친구네 집 근처로 갈 때였어요. 러닝할 땐 가방이 가벼워야 하는데 확실히 다 풀었더니 가방도 가벼워지고 좋네요. 거의 첫 단부터 뜨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가는 1시간 반 정도 동안 꽤 많이 떴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등판이 빨리 자랐습니다. 몸 부분을 다 뜨고 나면 이제 암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코바늘로 코 줄이는 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사실 모아뜨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 기법을 전에 절대 안 써본 게 아닌데 옷에 시도하려니까 계속 코스도 좀 헷갈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바늘은 그냥 걸려있는 코스로 보면 되는데 코바늘은 제가 만들어진 코를 세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가면서 또 줄임을 했는데 이렇게 줄여도 옷이 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윗부분은 이렇게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뜨기로 한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뒤를 다 떴으니까 이제 앞을 뜰 겁니다. 이 도안은 3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앞판 2개를 뜨고 뒷판 하나를 떠서 이으면 됩니다. 이때가 벚꽃 시즌이어서 또 밖에서 밥 먹고 이걸 떠야겠더라고요. 서울숲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는 서울숲을 안 간 편도 아니고 꽤 자주 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울숲의 도시락 정원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날은 벚꽃철이어서 도시락 정원이 꽉 차 있더라고요. 대신 이곳을 찾아왔는데 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벚꽃 시즌이라 벚꽃 시즌에 떴던 옷을 입고 와봤어요. 햇빛은 좀 뜨거운데 바람은 선선하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런 차림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사이즈를 줄이면서 좀 괴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X 스몰 사이즈랑 그냥 스몰 사이즈가 한 사이즈고 미디움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2개로 나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사이즈랑 두 번째 사이즈 사이에 실 볼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몰 사이즈로 뜨는 게 맞았지만 사이즈를 착각해서 실을 한 볼을 더 사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실 남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한 볼 남을 실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판을 떼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죠? 이때까진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운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여름옷을 뜨고 있었고 여름옷이 진짜 빨리 완성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려면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올려야 되지? 너무 추울 때 올리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앞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좀 작아요. 꽃의 숫자가 이렇게 3개가 되면 안 돼요. 4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코를 착각해서 잘못 떠버린 거죠. 이게 코바늘 뜨개 옷을 처음 뜨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또 풀어요. 서울숲에 누워가지고 떴던 좋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웃긴 게 처음 코스는 또 맞았어요. 그냥 정말 착각하고 코를 띄워서 떴던 거죠. 다행히 빠르게 수정을 하고 편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떠지는 건 금방입니다. 팔도 잘 줄였고 어깨도 줄여가면서 앞판 한쪽을 마무리합니다. 금방 떠지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다음 뜨개가 수월해지는 거겠죠? 짜잔, 한쪽 앞판을 완성했어요. 한번 실수를 했더니 그 다음 조각은 신중해집니다. 꽃 모양 4개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때는 또 친구를 만나서 떴습니다. 캐스톤 할 때 만났던 친구랑 또 만날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함께 뜨고 있어요. 친구도 그때 뜨던 뜨개를 하고 있고 저도 그때 뜨던 걸 또 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날씨가 쌀쌀했고 이날은 더 추워서 전에 떴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됐어요. 아마 이때는 탄핵이 됐던 시점인가? 그래가지고 빨간색 옷을 좀 당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집에 와서 계속 뜹니다. 이 3번째 조각에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코조림 3번째라고 이때는 어색하지 않게 줄임도 할 수 있고 어깨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여기까지 뜨고 버튼 밴드 뜨고 그냥 다 연결하면 옷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뜨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아, 목도 있고 팔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도안에는 분명 목과 팔을 떠야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3번째 조각도 완성을 합니다. 이때 집에서 있는 게 좀 싫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카페에 나와서 버튼 밴드를 뜨고 있습니다. 버튼 밴드는 짧은 뜨기여서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짧은 뜨기를 3-4단 정도 뜨면 버튼 밴드 한쪽이 됩니다. 코바늘 단추구멍 내는 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바늘보다 훨씬 간단하게 뜰 수 있어서 이게 코바늘의 장점이구나 했어요. 버튼 밴드까지 다 뜨면 빼뜨기로 이어줍니다. 이게 저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바늘 편물은 대바늘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하잖아요. 그 대바늘 편물을 이을 때는 그냥 후들후들한 걸 바늘로 쓱쓱 이어주면 되는데 코바늘 편물은 단단한 걸 제가 또 단단한 실을 사용해서 좀 힘을 줘서 이어줘야 되는 느낌이 있고 또 이게 까만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코바늘 코를 좀 헷갈리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단끼리 연결하는 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뜨다 보니 실이 끝이 납니다. 이게 원래 X 스몰 사이즈에 소요되는 실 개수만큼을 다 뜬 거였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착각해서 산 실 한 타래가 더 있고 아, 실은 넉넉하게 사는 게 짱이구나. 나를 원망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좀 했네요. 다 전화위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목둘레를 뜨는 것과 팔둘레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버튼 밴드 뜬 것처럼 짧은 뜨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고 몇 단 뜨지 않아도 돼서 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고 빠르게 떠졌습니다. 그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편물에 맞아가면서 왜 코바늘 편물한테는 맞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여튼 코바늘 편물에 이렇게 맞아가면서 뜨기는 해야 합니다. 팔을 뜨면서 와 이제 좀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떴으면 단추를 달아줄 차례입니다. 단추는 예전에 사둔 꽃단추가 있어서 얘를 달면 좀 귀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를 빠르게 달아줍니다. 남는 실로 뭘 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코바늘의 정석은 가방이나 모자라는 편견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가방을 뜰까 모자를 뜰까 고민했는데 가방은 제가 잘 안 쓸 것 같고 나한테 까만 모자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자를 뜨기로 했습니다. 모자 뜨기는 쉽습니다. 위 원형 뜨기를 머리 둘레만큼 코를 늘려가면서 해주고요. 패턴 따라서 옆을 떠주면 됩니다. 다만 처음 코수를 정하는 게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옷의 패턴에 맞춰서 코를 정했습니다. 11의 배수로 정했나? 그래서 처음에 그냥 11개 코를 잡고 원형 뜨기로 늘려가면서 뜬 다음에 옆면은 코 늘림이 없으니까 그냥 패턴 그대로 떠주면 되더라고요. 만약에 실이 남으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를 뜨고 났더니 실이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짜잔! 베스트 완성입니다. 까만색이다 보니 영상에는 좀 잘 안 잡히네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코바늘은 대바늘처럼 세탁 매직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실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여름에 입기 좋은 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에 달라붙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 단추도 이렇게 귀엽게 달렸습니다. 이제 이게 제 몸에 맞을지 한번 입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완성샷 찍는 걸 도와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 몸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됐고요. 근육 봐 진짜. 저는 왜 팔을 내놓으면 이런 포즈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번 뜨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곧 다음 뜨개로 만나요.